안녕하세요. GNG 목수팀의 신목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파트 현장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3일차 되는 현장이거든요. 3일차 현장을 마무리할 거예요. 할 건데, 여기 확장이 3개가 있었고요. 문학구가 9mm 문선이 4군데, 5군데 이렇게 잡고 벽체 작업에 몰딩, 단열 작업은 기본적으로 들어갔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가 목공에서 가장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 목공 작업이야 너무나 많이들 방송하시기 때문에 9mm 문선을 잡을 때, 목공에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벽을, 베란다 벽체를 막을 때, 목공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특히 개인적인 목공 기술들이기 때문에 아마 각각 하시는 방법들이 틀리고, 제 방법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한번 쭉 훑어보면서, 3일 동안 목공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안내를 해 볼게요. 30평 초반대의 아파트고요. 일단 현관 들어가는 중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게이트를 중문 들어갈 수 있게끔 게이트를 쌓아놨고요. 이 앞스라에 중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1대1로 맞춰놨어요. 원래 재료 분리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중문이 들어가면서 재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단차를 두지 않고 1대1로 맞춰놨죠. 이렇게 게이트를 만들었고요. 자, 정면에 보이시는 9mm 문선. 9mm MDF를 안 쓰는 이상은 보통 12mm MDF로 문선을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예전에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9mm 문선을 만들 때 문선만 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100% 마감이 깨끗하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9mm 문선을 칠 때는 이렇게 벽체, 그러니까 9mm 문선이 나오는 벽체 작업을 모두 다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9mm를 이렇게 문선을 빼잖아요. 문선을 뺐을 때 벽체가 맞닿는 부분, 이 부분. 만약에 이 벽체를 치지 않고 9mm 문선을 뺐다면 문틀이 그대로 살아있겠죠. 이 부분에. 그러면 퍼티 작업을 하고 도배를 하게 되는데, 도배가 바짝 마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퍼티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부분이, 도배를 했을 때 표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목공 작업을 할 때 중요한 게 벽체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마감을 했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이 벽체 작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행을 할 때 비용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9mm 문선 작업을 할 때 벽체를 시공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9mm 문선을 할 때 물론 무매 문틀을 서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 지금 문틀이 보이죠. 기존 문틀을 살려서 지금 리폼을 한 거예요. 굳이 새 문틀을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9mm 문선은. 어차피 문이 닫혔을 때 스토프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기성이든 기존 문틀이든 목공에서 리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새 문틀을 사서 9mm 문선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가성비 있게 9mm 문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게 40및 하부 쪽에 저희들이 사판으로 이렇게 하부 쪽을 작업을 해놨죠. 이게 목공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MD를 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MD를 치면 여기에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가시가 폭풍이 오래되면 물이 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 부분은 사판이나 석고로 하부를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MD가 습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실에서 물이 샜을 때 물을 바로 빨아들여요, MD가. 그래서 하부 쪽에 그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끼는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하판으로 40m 작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목공에서 작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이제 벽체를 세우고 문을 작업을 했는데, 요 작업을 할 때, 요면은 우리가 도배기 때문에 원피 시공을 해도 되는데, 뒷면으로 베란다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뒷면, 요거는 투피 시공을 해주는 게 맞겠죠. 왜냐면 탄성으로야 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을 해서 투피 시공으로 마감을 할 수 있게끔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쭉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베란다로 나가는 벽체를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요 막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벽체를 막을 때 이 사시가 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시 문을 닫아보면 요게 눈으로 잘 안 느껴지지만 닫고 열 때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아서 요 부분이 낭창낭창 거려요. 조금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 작업을 할 때 속보면이 사시를 덮게 되면 100% 하자예요. 다 터져요, 이 부분. 그래서 사시 뒤쪽 슬라에 맞춰서 벽체를 쳐주면 거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100% 하전합니다. 요 사시를 덮어서 작업을 해보더니요. 사시 문이 열고 닫을 때 자꾸 움직이면서 도배를 하든 칠을 하든 사시 뒤쪽 슬라에 맞춰서 벽체를 세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팁이죠. 네,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렸는데, 일단 개인적인 저희 팀만이 공사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마감 상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야지 도배도 잘 되고 군데군데 뭐 사시에 맞닿는 부분인 터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자 없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차후에도 아마 공사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의 주소의 신목이었습니다.